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두 번째 챕터, 환자들에게 미처 못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어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하여 아이들은 빨리 자라 어른이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어른처럼 있고 어른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아무리 흉내를 내도 아이는 아이일 뿐이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일을 만나고 더 많은 세상과 부딪히게 된다. 그 속에서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 어릴 때에는 되고 싶은 것들이 참 많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가능성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어른이 되었구나를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현실의 짐들을 등에 짊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어릴 적 꿈과 현실의 차이를 인정하고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다. 어른, 건강한 어른이 되었는가? 가끔 어린이로 되돌아갈 수도 있어야 하고 떠날 수도 있어야 하며 혼자 남겨질 수 있어야 건강한 어른이다. 또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사랑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댈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어른은 자신이 사랑스럽고 가치 있으며 성실하다고 느낀다. 자기 인생을 결정짓고 책임질 줄 아는 씩씩하고 능동적인 사람이며 인생을 폭넓게 바라본다. 양심과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하는 능력과 자신을 용서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고통에 맞서 싸워 나가는 힘을 발휘한다. 건강한 어른은 인생이란 완벽하지 않으며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결국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꿈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을 겪는 것이 그리 슬픈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수많은 한계 속에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 환자들이 내게 가장 많이 한 말. 나를 찾아오는 이들은 내 앞에 앉으면 울음부터 터뜨리는 경우가 많았다. 1시간 넘게 울기만 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울고 싶을 때에는 울어야 한다. 울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공격성을 씻어내준다. 공격성, 공포, 슬픔이 눈물이라는 맑은 분비물을 통해 방출되는 것이다. 어쩌면 울음은 한없는 어둠으로 우리를 잡아 끌어내리는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구판일지도 모른다.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그리고 내가 울 때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준다면 그것은 더 큰 축복일 것이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의 가슴에 기대어 실컷 울고 나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누구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울음이 필요할 때 울어버려라.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말 것. 우리는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후회는 고통스럽지만 달콤하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란 가정법은 잘못된 과거를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상상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과거를 고치려고 현재와 미래를 담보로 내놓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과거를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 현재를 살지 못한다. 이렇게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정신분석학이다. 과거를 정확히 알아야 현재 자신이 겪는 불안과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게 되는 지식적 통찰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현재의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감정적 통찰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변화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변화하지 않으려는 속성과 과거를 반복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의 노력을 시도하게 되면 전진과 후퇴, 정체를 반복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인내도 필요하다. 당신을 믿어라. 당신은 어떤 문제에도 충분히 잘 대응할 수 있고 행복을 설계할 수 있다. 과거의 무거운 이불을 걷어내고 밖으로 나와 맑은 공기를 마시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라. 과거에 있었던 고통스러운 일이 현재의 당신까지 고통스럽게 할 수 없게 잘 이겨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치유하려 들지 말 것. 누군가를 구원해 주거나 누군가로부터 구원받고 싶은 꿈을 꾸는데 이것을 구원 환상이라고 부른다. 누군가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나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소망을 우리는 얼마나 꿈꾸는가.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치유하려 들면 당신은 상대를 지배하려 하게 되고 통제하려고 하는 당신에게 상대는 큰 분노를 느낄 것이다. 사랑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정신분석가들은 좋은 치료자 100명보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낫다고 말한다. 이런 사랑의 힘은 상대를 치유하려 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을 할 때에 나오는 것이다. 사랑하는 상대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저 사랑하라. 그리고 기다려주라. 직장 선후배를 굳이 좋아하려 애쓰지 말 것. 매일 봐야 하는 직장 동료, 상사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거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회사 생활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회사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이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모인 곳이 아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사이가 좋은 곳은 분명 일의 성과의 윤활유가 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유달리 누군가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지레 짐작해버린다. 타인과 가족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좋은 일일까?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아주 크다. 그래서 이를 위해 노력하지만 친밀한 관계를 맺고 또 유지해 나가는 것에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서로가 상대방에게 믿음이 형성되어야 하며 서로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용기도 필요하다. 그리고 상대방이 주는 실망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힘든 일을 모든 사람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즐거워야 하는데 피곤한 노동의 현장이 되어버릴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친해지는 것과 원만하게 지내는 것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나는 모든 사람과 서로 좋아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가족처럼 친해질 필요도 없다. 직장 내 인간관계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적정선을 잘 유지할 수 있다.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회사 생활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길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기를 바란다. 인간관계는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좋은 사이가 될 수 없다.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도 즐겁게 사는 비결.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자존감은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형성된다. 자존감이란 말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인데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자존감은 스스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누구나 완벽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기에 어느 정도의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다. 열등감이 너무 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타인이 뭐라고 하든 자신만큼은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해줘야 한다. 그리고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자신의 장점을 더욱 잘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열등감을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에 집중해야 한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좋은 부분을 발달시켜 열등감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빛이 나고 멋있어 보이게 마련이다. 제발 모든 것을 상처라고 말하지 말 것.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세련되어 보이지만 실은 공허하고 외로움이 많다. 마음에 상처가 났을 때 곁에서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약을 발라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더 외로워지고 마음의 상처에 예민해진다. 상처받기 싫어서 만남을 회피하고 그럴수록 더 상처에 취약해지는 아이러니에 직면하게 된다. 상처 없는 삶이 있을까? 우리는 누구나 상처가 있다. 그 상처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인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이겨내려고 애쓰면서 더욱 단단해져 가고 세상을 이겨낼 힘이 길러진다. 살다 보면 가시덤불과 마주치기도 하지만 그것은 상처가 아니다. 누구나 겪는 삶의 한 과정이다.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상처는 더 깊어질 것이다.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면 누군가를 가해자로 만들어 버리며 일어나지 말아야 할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 일이 되어버린다. 우리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건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면 삶이 어떻게 될까? 무분별하게 상처라고 말하지 말고 상처와 상처가 아닌 것을 구분해서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할 것이다. 그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 늘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들에게 타인은 그저 타인일 뿐 서로 간섭 안 하고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기쁨과 편안함을 우선으로 한다. 다른 이에게 신경 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는 상황을 몹시 두려워한다. 다른 사람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한다. 그 누구도 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독립과 고립은 다른 것이라는 것이다. 세상과 벽을 쌓은 채 자기만의 성에 갇혀 고립을 자처하지는 말아야 한다. 나쁜 감정을 가졌다고 자책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쁜 감정이라는 것이 있을까? 모든 감정은 정상적이다. 단지 도가 지나친 극단적인 감정이 문제가 될 뿐이다. 나쁜 감정이라고 판단되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즉시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자학하며 감정을 억압한다. 이런 성격 특성은 어린 시절 형성된다. 부모가 심하게 혼내거나 아이의 감정을 아예 무시해버리면 아이는 자기의 감정이 옳지 못하다고 여기고 부정적인 감정은 무조건 억압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게 된다. 나쁜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자신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우선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감정을 표현할 때는 나를 주어로 하는 문장을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감정을 상대방에게 표현할 때 너 때문에 속상해. 내가 그렇게 해서 화가 나. 라고 상대방을 탓하지 않고 이와 반대로
나는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속상해. 나는 내가 날 무시할 때 화가 나. 라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감정이 격한 상황에서는 가급적 표현을 삼가해야 한다. 감정이 나빠진 상태에서 웃으며 예의 바르게 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에 놓여 있기에 말을 이상 김혜남 작가가 환자들에게 미처 하지 못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나만이 볼 수 있는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상처를 안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신을 스스로 꼭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살아가고 있다고, 잘 가고 있는 것이라고 용기 내서 말해주고 항상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만큼은 자신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의 상처를 깊이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상대방에게도 꼭 그 사랑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하며 함께 인류의 문명을 일으켜 왔습니다. 인간은 서로 마주보고 대화 나눠야 하며 스킨십 해야 하며 정서적인 연대를 경험해야 합니다. 인간은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 여건이나 상황들 때문에 혼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함께 하려는 노력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꼭 힘내시고 용기 얻으시고 자신의 열등감이나 상처를 극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